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한일 무역 분쟁, 아니 한일 무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30대 그룹 총수들을 집합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각별히 생각하는 미국에서 개최되는 선밸리 컨퍼런스, 그것도 불참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우동균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뭔가 심상치 않은 상황인 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요. 이재용 부회장,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집합시킨 30대 기업 총수의 모임에도 나타나지 않았고요. 또 미국의 행사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정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움직임이 매우 분주합니다. 지금 일본에 7월 7일 날 출국한 이후로 계속해서 일본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인들이 잘못한 문제인데, 정치인들이 잘못한 문제에 지금 기업들만 호되게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 안타까울 따름이건고요. 뭐 굳이 여기에서 또 덧붙이자면은 한간에 그런 말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라는 말 있었는데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더 했다가 아주 나라가 아작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먼저 나눌 텐데요. 7월 7일 오후에 김포공항을 통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을 출국하는 모습이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이후에 밤에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한 뒤로 기자들이 이제 많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막 질문을 하니까 장만해요라고 이제 일본어로 이제 말을 하고는 이제 호련히 이제 떠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진 보면요. 보통 이재용 부회장이 굉장히 웃음기가 있는 표정으로 보통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데 굉장히 침울한 그런 표정인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상당히 좀 피곤해 보이기도 하고 착잡해 보이는 그런 표정이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은 반도체 소재 3종, 지금 현재 수출 규제로 우려가 되고 있는 그 3종에 대한 재고 확보에 지금 동분서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래처 기업들을 만나면서 그 해당 소재들에 대한 조달도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이게 안타깝게도 일본 기업들의 협조가 그렇게 순탄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하다못해 뭐 대만이라든가 싱가포르 공장에 있는 거라도 어떻게 조달해달라 이런 요구를 해도 지금 안 먹히는 일본 정부의 약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순탄치는 않은 상황인 거고요. 네. 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에칭가스 같은 경우는 독성이 워낙 있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장기간 보관이 안 된대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JIT, Just in Time이라 해가지고 적시에 딱딱 맞게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소재인 건데 지금 어쨌든 재고가 많지 않다는 예. 그런 상황인 건데 규제를 당하면은 생산에 차질이 빚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문제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아베와의 면담도 이제 추진했다고 합니다. 기업인들과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정치권과도 계속 교류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베 총리랑 다이렉트로 면담을 하려고 했지만은 그게 현재 또 순탄치 않은 그런 상황이 있고 대신에 아베 총리의 친형인 그 친형의 장인 우시오 지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우시오 지로라는 인물에 대해서 만남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접촉은 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중요한 거는 미국에서 열리는 선밸리 컨퍼런스 여기에 지금 불참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선밸리 컨퍼런스라는 거는 미국의 서부 지역이죠. 중서부 지역 아이다호에서 열리는 행사입니다. 연례 행사인데 미국의 투자은행 앨런&컴퍼니가 아이다호 선밸리 리조트에서 일주일간 개최하는 비공식 사교 모임입니다. 선밸리 리조트라는 곳이 네. 선밸리에 있는 리조트예요. 그래서 선밸리는 해발 한 2,000m쯤 되는 그런 높이에 있는 아주 좋은 스키도 탈 수 있고 골프도 할 수 있는 그런 리조트인데요. 거기서 일주일 동안 유명한 기업인들이 모여서 세계 주요 IT, 금융, 미디어 종사자 200~300명이나 모여가지고 거기서 휴가도 보내면서 사교 모임을 갖고 세계의 어떤 경제의 흐름 같은 거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기업 간에 어떤 협력을 하고 뭐 이런 겁니다. 이 부회장 같은 경우는 2002년 국내 인사로는 처음 초청이 됐고요. 사실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걸 추려본다면요. 2013년에는 글로벌의 유명한 기업인들을 상대로 선밸리 컨퍼런스에서 직접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2014년에는 애플, 팀 쿡 최고 경영자와 면담을 했고요. 그 당시에 보면은 핸드폰 관련해서 특허 소송이 양측의 삼성과 애플 사이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쵸. 미국을 제외하고는 이 스마트폰 특허 소송을 다 철회하게 됩니다. 이 만남 이후에. 또 2014년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를 면담한 후에는요. 마크 저커버그가 40명의 수행단을 이끌고 수원 삼성전자 사업장을 방문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기업들 간에 큰 일을 하는
어떤 협력과 교류를 하는 그런 자리인데요. 실제로 2017년에 재판 과정에서 썬밸리 컨퍼런스는 1년 중 가장 바쁜 출장이고 가장 신경 쓰는 출장이다. 애플과 페이스북 등 20, 30개 고객사와 만난다라고 이재용 부회장이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런 아주 중요한 썬밸리 컨퍼런스까지도 이번 해에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물론 이제 수감 생활이나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썬밸리 컨퍼런스를 그간 제대로 참석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올해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굉장히 위기에 처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쵸.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중국 스마트폰들이 치고 올라오는 상태고요. 반도체도 사실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와중에서도 세계의 유명 IT 기업들과의 교류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상황, 그리고 일본에서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일본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요. 니온 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은 삼성이 규제 대상 이외에 일본 기업에도 공급해달라고 메일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비록 탐종에 해당되는 화학 소재들이 수출 규제가 되고 있지만은 앞으로 만약에 이게 확대된다면 정말 삼성전자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EUV라고 해서 극자외선 공정에 들어가는 포토레지스트를 만드는 JSR이라는 회사의 대주주 브리지스톤이라고 하죠. 경영진과 만날 수 있다는 관측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JSR은 일본 외에도 벨기에 공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벨기에에서 직접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어떤 전망을 갖고선 움직이고 있는 거죠. 현재 이 포토레지스트를 공급하는 업체는 시네츠화학, JRS 등 일본 기업 2곳과 미국의 다우케미칼 정도로 대체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그렇네요. 상황입니다. 그리고 폴리이미드를 만드는 스미모토 화학의 자매사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 등 일본의 대형 은행 경영진과 면담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잘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래를 할 때 결국은 은행을 통해서 움직이는데 일본 은행들 같은 경우는 약속을 중시 여긴대요. 그래서 납기나 이런 것이 안 맞아버리면은 굉장히 좀 신뢰관계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조심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진짜 동분서주 움직이고 있다. 이런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 앞서 홍철기 사회부장님께서 언급해 주신 대로 지금 굉장히 다급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앞서 썬밸리 컨퍼런스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지금 이 행사를 이재용 부회장이 2016년 이후로 지금 참석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2016년에 그 국정농단 논란으로 인해서 이제 뭐 구속 수감되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일도 있었기 때문에 참석을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놓였었고요. 작년에는 그 왜 못 갔냐? 작년 왜 못 갔나 봤더니 인도에서 그 노이다에 스마트폰 공장을 지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당시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준공식에 참석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공장을 지은 것처럼 아주 크게 스포트라이트 받는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또 문 대통령과 뭐 이재용 부회장의 만남 뭐 해가지고 뭐 세기의 만남이니 뭐니 하면서 아주 또 떠벌렸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로 인해서 또 이 중요한 행사에 참석을 못했던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또 참석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본과의 문제 때문에 지금 갑작스럽게 터진 이 문제 때문에 또 이 중요한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정치권이 제대로만 해도 기업은 알아서 잘할 텐데 정치권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니까 계속해서 지금 불미스러운 상황이 연출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료 화면 이제 또 보여드릴 텐데 이게 오늘 오전 얘기입니다. 오늘 오전에 국내 30대 기업과의 간담회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 보면은 SK 회장이 또 이렇게 허리를 숙이면서 인사하고 있고 현대차 부회장이 아주 거의 뭐 허리가 뭐 꺾일 지경입니다. 인사를 하고 있는데 참 이렇게 뭐 하려고 부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보면은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한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비상 상태면은 기업인들을 모으는 게 과연 적절했는가? 아니 기업인들 지금 얼마나 바쁘고 정신이 없겠어요. 근데 뭐 만나면 뭔 답 나옵니까? 그냥 만나가지고 뭐 군기 잡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하여튼 이런 식의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나 해서 봤습니다.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처를 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 제재와 연결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 협력 관계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그 최근에 일본 사회 내에서 그 언급되고 있는 액신가스가 북한으로 반입됐었지 않느냐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한 반박을 겸하면서 이제 비판한 건데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했어요.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타격을 했다. 이게 일본 정부에서 보면 또 기겁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아니 외교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는지 좀 발언을 좀 돌려서 말하려면 말할 수도 있는 건데 또 이렇게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수습을 과연 할 의지가 있는 건지 좀 의구심이 들 정도고요.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 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데, 지금 국민 여러분께서 이 말에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외교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근데 외교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될 강경화 장관은 아프리카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간에는 불소를 구해야 되는데 혹시 착각을 해서 물소를 구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조롱까지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건지 참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거고요.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길 바란다. 더는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말을 하지만은, 정작 지금 누가 막다른 길로 가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인 만큼 정부와 기업이 상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뭐 여기까지는 뭐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근데 다음 내용 보시죠. 주요 그룹 최고 경영자와 경제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시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라고 말을 하는데, 자, 박근혜 정부 때를 생각해 봅시다. 이 좌파들이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 국정농단하고 엮어가지고 기업인들하고 면담하는 게 마치 죄가 되는 것 마냥 기업인들하고 뭐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소통하는 것이 마치 뭐 정경유착의 대명사인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가지고 수많은 기업인들이 구속당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도 이걸로 엮어가지고 또 구속당하는, 지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여온 게 바로 이 사람들인데, 지금 정작 자신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요, 가만 생각해보면 어디 정부가 도와줘서 지금 여기까지 세계 인류 기업들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스스로 뛰고 스스로 노력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재용 부회장도 일본에 가서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고 열심히 뛰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정치권에서는 이런 식의 답변밖에 할 수 없는지, 그럼 만약에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과연 문재인 정권은 뭐 소위 말하는 중장기적 대책은 있죠. 수입선을 다변화한다던가 뭐 기술 개발을 한다던가. 근데 이건 어느 세월에 하겠습니까? 당장 지금 그 원자재 재고가 없어가지고 문제인데, 일단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이게. 뭐, 집 자기들은 뭐, WTO에 제소해가지고 국제사회에 알리겠다, 뭐, 어쩌다 이런 말 하는데, 그거 알리면 뭐 합니까? 그거 뭐 해결하는데 뭐 하루 이틀 걸립니까? WTO에 제소하면요, 3년, 4년 걸리는 문제입니다. 3년, 4년 동안 이짓하다가 기업들 다 죽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뭐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믿으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정부의 대응을 믿으면 오히려 기업들이 골로 가는 수가 있는 그런 지금 위기 상황인 겁니다. 과연 지금 정부의 대응을 신뢰할 수 있겠냐. 오죽하면 지금 삼성 부회장이 대통령이 지금 만든 자리에도 참석하지 않은 채 일본에서 계속 일정을 소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삼성이 그냥 알아서 나서는 거예요. 왜? 정부만 믿었다가는 도저히 되는 게 없으니까. 결국 그렇기 때문에 삼성 부회장이 지금 일본을 간지 며칠이 지난데도 계속해서 사람들 만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부분인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네티즌들의 분노도 아주 상당한 상태인데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이재용 대통령 희. 네, 이거 아주 짧지만 아주 강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을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상 하는 거나 다름없다라는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두 번째입니다. 사고는 대통령이 치고 수습은 삼성이 하네 라고 하면서 이제 비판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입니다. 세계적인 기업의 대표가 정부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음을 깨닫고 저렇게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보니 안쓰럽다. 무능력한 정부를 뽑은 우리가 잘못이지. 누굴 탓하리. 무능력도 아니고요. 뭐 문능력이라고 했죠. 문능력합니다, 진짜. 다음 댓글 보면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너무 안쓰러워. 이재용이가 청소부도 아니고 이 정부가 싸질러 놓은 거 청소는 왜 이재용이가 하나? 라는 비판도 있었고요. 다음을 보시면, 자, 북한과 손잡고 막다른 길로 간 사람은 따로인 것 같은데, 네, 일본에 대해서 막다른 길로 가지 말자고 한 것에 대해서 이제 비꼬아서 비판을 했던 대목입니다. 다음 댓글 보시면요. 일본이 싫지만 현실적인 위협은 문재인 X임. 경제 말아먹고 군대 무력화시키고 꼴패미 키우고 하는 짓거리가 토착 간첩이다 라고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마지막 댓글입니다. 뭔 개소리임. 지가 위안부 합의를 일본 의사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깨트리고서 일본이 그 후로 계속 대화하자 요청했는데 그것도 개무시해놓고 100년 전 과거사 가지고 반일 감정 조장하며 국민 선동하더니 일본이 이렇게 나오니까 대책도 없이 대기업 총수들 불러서 대책 마련하라고 뭐뭐하고 라고 해서 따끔하게 비판했던 상황입니다. 정말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저희 신의 한 수를 통해서 지금 이 관련 문제들 며칠에 걸쳐서 보도하고 있는데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상황만 악화되고 있고 정부는 믿으라고만 하지만은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지금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요, 이러한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의 시각으로 따끔하게 지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덧붙이고 싶고요. 어쨌든 지금 기업인들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모쪼록 우리 한국 기업들이 아주 지혜로운 해법을 가지고 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덧붙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솔직히 경제가 먼저 아니겠습니까? 반일 감정 이용해서 국내 정치에 써먹는 거 이제는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기업들의 노력 처절한데요. 정부가 발목이나 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추천, 댓글, 신의 한 수에 모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